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2학기 수학 개념을 완전 정복하겠습니다. 먼저 1단원은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인데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는 되게 간단해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에서 수의 범위는 4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초과라는 개념은 그 수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 수를 포함하지 않은 개념. 그래서 예를 들어 9초과는 9보다 큰 10, 11, 12, 13, 14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 초과는 10, 11, 12, 13, 14 되고 미만도 초과랑 같은 개념인데 작다는 개념으로 만약에 9 미만이면 8, 7, 6, 5, 4, 3이 되는 거예요. 9 미만일 경우 9보다 작은 수들, 9 초과일 경우 9보다 큰 수들. 9 이상은 초과랑은 약간 다른 게 9보다 크거나 9랑 같아도 돼요. 그래서 9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예를 들어 9 이상이면 9, 10, 11, 12, 13인데 9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하면 이하도 미만과 똑같은데 이거 이하랑 미만과 비슷한데 예를 들어 9 이하면 미만은 9 미만이었으면 8, 7, 6, 5만 되는 8, 7, 6, 5, 4, 3, 2, 1 그렇게 됐는데 9 이하일 경우에는 9도 포함해서 9, 8, 7, 6, 5, 4, 3, 2, 1 순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어림하기인데요. 어림하기에서는 중요한 게 올림과 버림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근데 반올림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을 먼저 보자면 올림은 10의 자릿수까지 올림하라 하면 14였으면 무조건 다음 10의 자리 숫자를 올리는 거예요. 20이고 예를 들어 35를 올림하라. 그럼 얘는 40이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41을 올림하라 해도 그건 50이 되는 거예요. 다음 그 10의 자리대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편하고요. 버림은 올림과 반대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의 자릿수를 버리는 거예요. 76이면 6을 버려요. 그래서 70이 되고 만약에 89여도 9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됩니다. 그리고 반올림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반올림은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9까지는 올리는 게 반올림입니다. 그래서 반은 올리고 내리는 그런 게 반올림이라고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0부터 4까지는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13이면 버립니다. 그래서 1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부터 9까지는 올립니다. 그래서 15면 반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15면 무조건 올립니다. 그래서 20이 됩니다. 그리고 19여도 20이 됩니다. 만약에 20이면 처음에 20이면 이걸 20을 반올림 하라 그러면 0부터 4까지는 버림이잖아요. 여기서 끝의 자릿수를 버려도 20이 돼요. 그래서 20이나 10, 20, 30, 40, 50을 반올림 하라 그러면 10, 20, 30, 40, 50이 돼요. 만약에 끝의 자릿수가 0이 될 때는. 0이 될 때는 버릴 게 없어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어림하기에서 또 이렇게 꼭 붙여줘야 할 게 답을 적을 때 약 몇 밀리미터, 약 몇 센티미터, 약 몇 미터 그런 식으로 적어줘야 합니다. 약을 안 붙이면 그게 정확하다는 게 되는데 우리 어림하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을 꼭 붙여줘야 합니다. 이 단원은 분수의 곱셈인데요. 분수의 곱셈에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그게 분수의 곱셈입니다. 근데 이제 답을 적을 때 또 주의할 점이 문제들 이래서 많이 틀리는데 계산이 끝난 후 반드시 대분수 형태로 고치거나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내야 돼요. 예를 들어 약분이 안 돼서 기하분수가 아닌 형태로 답을 적으면 그것도 시험 볼 땐 틀린 게 되고 계산이 끝난 후 대분수 형태로 고치지 않는 것은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분수를 답으로 쓰지 않습니다. 분수의 곱셈은 좀 간단히 넘어갔고 3단원이 이제 조금
짜증나는 단원인데요. 3단원이 합동과 대칭입니다. 합동과 대칭. 아래 A, B와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합동을 조금 그려볼게요. 얘랑은 합동이에요. 크기와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문제 풀 때 이렇게 뒤집어 나와갖고 이게 합동이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그거는 어떤 방향에 이게 여기 있고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 있어도 이건 합동입니다. 그래서 합동 조건은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 사각형 A와 사각형 B도 합동이죠. 이제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선대칭과 점대칭에서는 이제 선대칭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이만한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이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이 여기 이 색칠한 모양 이 반삼각형이 있으면 이거를 대칭축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이쪽 이 삼각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 선을 대칭축이라 하고 이거는 이제 선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선으로 대칭축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은 선대칭 도형입니다. 그리고 점대칭도 약간 조금 힘든데 대응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삼각형 비읍, 미음, 리을과 삼각형 기읍, 니읒, 디귿이 점대칭 도형이에요. 왜냐하면 180도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각은 기읍과 리을, 니은과 미음, 디귿과 비읍이 대응각이 됩니다. 대응변은 이변과 이변이 대응변이 되고요. 이변과 이변이 대응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변과 이변이 대응변이고 또 다른 대응변이 이변과 이변 그리고 또는 이변과 이변도 대응변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소수의 곱셈이 됩니다. 소수의 곱셈. 소수의 곱셈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것도 분수의 곱셈과 비슷한데 만약에 분수의 곱셈이 조금 여기 전에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분수의 곱셈이 좀 쉽다면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건 우리 5학년 1학기 때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곱한 다음에 다시 답은 소수로 적으라 하면 소수로 적고 분수로 적으라 하면 분수로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이게 신기한 게 0.5와 0.6을 곱하면 0.3이 돼요. 그래서 이걸 되게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 수에 다른 수를 곱하면 그 다른 수만큼 배가 돼야 되는데 왜 더 작아지는지 그렇게 의문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0.6이 하나 있으면 0.6 곱하기 1이잖아요. 그래 하나 있으면 그대로 0.6이 되는데 0.5는 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0.6이 반이 있는 거예요. 0.5를 이제 분수로 고치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0.6의 반이 답이 돼요. 그래서 0.3이 됩니다. 5단원은 직육면체이고요. 직육면체는 이 세 개만 알아두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겨냥도는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그린 거예요. 저도 그림은 못 그리지만 겨냥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건 뒷면도 안 보이는 면도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서 그려줘야 돼요. 점점점점 이게 이런 걸 겨냥도라 하고 직육면체는 이제 이런 직육면체 그래서 6면으로 이루어진 육면체잖아요. 육면체 그래서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면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전개도는 이제 직육면체를 접기 위해서 틀이 되는 겁니다. 종이에 이렇게 전개도 모양을 그리고 접으면 직육면체와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단원은 평균과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가능성은 재밌습니다. ABCD의 평균을 구하려면
A, B, C, D를 모두 더한 다음에 A, B, C, D니까 A 하나, B 둘, C 셋, D 넷 해서 총 4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그래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A, B, C, D의 평균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A, B, C, D가 4개고 A, B, C, D의 합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수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이제 가능성은 되게 중요해요. 가능성을 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능성은 또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은 또 나중에 배우게 되고 이제 가능성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바둑돌 검은색 1개, 바둑돌이 검은색 1개, 흰색 4개 중 검은색을 고를 가능성이 흰색을 고를 가능성보다 높죠. 당연하죠, 이거는. 검은색 1개가 있고 흰색 4개가 있으면 흰색을 고를 확률은 나중에 배우고 흰색은 4번 뽑힐 수 있고 검은색은 1번 뽑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을 고를 가능성이 검은색을 고를 가능성보다 높죠. 이거는 흰색을 고를 가능성이 검은색을 고를 가능성보다 높습니다. 흰색이 4개고 검은색은 1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나중에 확률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5개 중에서 검은색 돌은 1개가 있기 때문에 검은색 돌을 고를 확률은 5분의 1이고 흰색 돌을 고를 확률은 5분의 4입니다. 총 5개 중에 흰색 돌은 4개이기 때문에. 자, 이로써 오늘 5학년 2학기 개념 완전 정복은 끝났고요. 6학년 1학기 개념 완전 정복을 한번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분수의 나눗셈, 2단원 각기등과 각불, 3단원 소수의 나눗셈, 4단원 비와 비율,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 2학기 개념 완전 정복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6학년 1학기 개념 완전 정복도 기대해 주세요.